한 선행으로 인해 젊은 웨이터 김민주는 딱한 처지의 한 노부인을 위해 식사비를 대신 지불했지만 레스토랑 사장에게 즉시 해고당했다. 잠시 후 노부인의 남편이 도착했고 손님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경악했다. 청담동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라핀의 LA 파인의 우아한 분위기는 접시 깨지는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값비싼 식기 위에서 부드럽게 부딪히던 커트러리 소리가 즉시 멎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노부인이 자신이 실수로 엎어버린 해산물 요리 파편들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20살의 웨이터 김민주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근처 테이블에 트레이를 내려놓고 즉시 부인에게 달려갔다.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부인의 낡고 해진 옷에서 풍기는 가난의 독특한 냄새와 뒤섞였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부인 곁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몇몇 손님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인은 대답하려 했지만 희미한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세월과 고난의 깊은 흔적이 새겨진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힘없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다. 민주는 그녀의 호흡이 가쁘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천식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는 최근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내며 외쳤다. 이 말은 레스토랑 전체에 불안감을 퍼뜨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외침은 더욱 커졌다. 누가 119에 전화 좀 해요. 체크문의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꽉 쥔 채 소리쳤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노부인을 안심시켰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정하시고 저를 따라 숨을 쉬어보세요. 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쳤다. 노부인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촛불을 불듯이 입으로 내쉬세요. 하나, 둘, 셋. 그는 노부인과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민준이 바쁜 동안 레스토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배인 박주임은 손님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며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두꺼운 코수염으로 유명한 강철중 총괄 셰프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란을 살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주방의 열기와 짜증으로 얼굴이 붉어진 셰프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민준과 노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계속해서 부인을 도왔고 그녀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보고 기뻤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가 부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제 호흡을 따라하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잘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레스토랑 총지배인 최진성이 나타났다. 그의 태도는 부인의 상태보다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더 걱정하는 것이 명백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과 노부인에게 향했고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김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건가? 최진성이 물었다. 지배인님, 이분께서 천식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호흡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최진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무관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박주임, 이분을 당장 내 사무실로 옮겨. 이런 장면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어. 박주임은 망설였다. 그 명령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배인님, 지금 옮기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박주임이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당장 옮기라고 했잖아. 최진성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마침내 민준이 상사에게 맞섰다.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분이 누워서 계속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손님들은 매니저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두 사람의 대치를 조용히 지켜봤다. 근처 테이블의 한 부분은 짐을 챙기며 나가면서 무심함에 대해 수군거렸다. 손님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본 최진성은 마지못해 결정을 바꿔야 했다. 좋아. 그가 이를 악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면 즉시 상황을 정리해. 그리고 김민준 씨,
자네와는 나중에 얘기 좀 하지. 레스토랑의 긴장감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정숙이라 불리는 부인의 호흡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고 극심한 공포는 눈에 띄는 피로감으로 바뀌었다. 고맙네.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며 민준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젊은이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민준은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며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정숙 일세. 그녀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조금이나마 밝게 했다. 이정숙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답했다. 이제 좀 앉으실 수 있겠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벽가에 앉혔다. 그때 그는 사건의 혼란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빈 캔과 병으로 가득 찬 작은 비닐봉지. 정숙이 거리에서 수집한 것이 분명한 물건들이었다. 정숙이 노숙자이며 아마도 추위를 피하거나 약간의 음식을 얻기 위해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닫자 민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손님들을 둘러보았고 그들의 얼굴에 뒤섞인 연민과 비판의 표정을 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녀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걸까?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도와주실 분들이 도착했어요. 이정숙 여사님.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걱정스러워했다. 젊은이. 그녀가 희미하게 말했다. 나는 구급차 비용은 물론이고 병원비도 낼 돈이 없네. 그냥 너무 춥고 음식 냄새가 좋아서 들어왔을 뿐인데. 그녀의 말이 끊기고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민준은 가슴 아픈 장면에 직면하며 결심으로 가득 찼다.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민준은 그녀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 후 그는 불안하지만 약간은 안도한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던 박주임에게 다가갔다. 박주임님, 민준이 조용히 속삭였다. 계산서 한 장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계산서. 박주임은 의아해했다. 오늘 저쪽에서 주문한 사람은 없는데.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냥 빈 계산서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다시 간청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박주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서를 가져왔다. 구급대원들이 정숙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확인한 후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은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으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녀를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박주임이 빈 계산서를 들고 돌아왔다. 민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즉시 큰 금액을 적었다.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모아둔 그의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계산서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구급대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이분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송비와 치료비 일부에는 충분할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친절함에 감명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들이 정숙을 준비시키는 동안 정숙은 떨리는 손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젊은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애정 어리게 잡았다. 쾌차하세요, 이정숙 여사님. 몸 조심하세요. 구급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사이렌 소리가 정적 속으로 희미해지자 레스토랑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고 그날 밤에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 났지만 감정이 실린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은 문가에 서서 방금 일어난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의 생각은 어깨에 놓인 단단한 손길에 의해 중단되었다. 돌아보니 최진성 지배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억지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씨, 최진성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내 사무실로 오게.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민준은 이것이 쉬운 대화가 아닐 것임을 알면서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진성을 따라 레스토랑 뒤편으로 향하며 손님들과 직원들의 복잡한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궁금해했으며 몇몇은 감탄하는 듯 보였다. 최진성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다. 마호가니 책상과 미식 요리책, 값비싼 와인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지배인은 자리에 앉아 민준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김민준 씨, 최진성은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끼며 시작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복잡하군. 민준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준비를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최 지배인님, 일반적인 규정에는 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냥 최진성은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자네의 본능이 오늘 밤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르지. 그 점은 인상적이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자네는 라피네의 명성을 더럽혔어. 라피네는 엄선된 고객을 위한 곳이고 오늘 밤처럼 거리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사건을 용납할 수 없네.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배인님, 그 말씀은 사람의 목숨보다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최진성은 한숨을 쉬며 이 말을 문질렀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김민준 씨. 우리 사업은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어. 우리가 손님들의 경험을 방해하는 사람을 누구나 들여보낸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고객을 잃게 될 거야. 고객이 없으면 사업도 없고 사업이 없으면 자네를 포함한 모두에게 일자리도 없지.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최진성은 다시 그를 막았다. 뿐만 아니라 최진성은 더 날카로운 어조로 계속했다. 자네는 그 부인의 계산서를 레스토랑 돈으로 지불했어. 기술적으로 말해 그건 절도야. 민준은 그 비난의 아픔에 말을 잃었다. 절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최 지배인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레스토랑 돈이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계산서를 지불했습니다. 최진성은 약간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자네 개인 돈으로?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하지?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도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최진성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른 시각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돌아왔다. 자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김민준 씨, 자네는 오늘 밤 여러 규칙을 어겼어. 최진성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을 들여보냈고 허가 없이 자리를 비웠으며 소중한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친 소란을 일으켰지. 상사 앞에서 분노가 들끓자 민주는 목소리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 말씀은 제가 그 부인을 존경하는 지배인님의 레스토랑 밖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편이 나았다는 겁니까? 물론 아니지. 최진성이 책상에 손바닥을 내리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야. 아마도 구급차를 부르고 뒷문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야지. 뒷문으로요? 마치 숨겨야 할 쓰레기처럼요?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높아졌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최진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말 조심하게 젊은이. 내가 자네 상사고 자네는 나를 존중해야 해. 민준도 일어서서 최진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존중은 얻는 것입니다. 최 지배인님. 솔직히 저는 사람의 목숨보다 명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있습니다. 최진성은 분노로 폭발할 뻔했지만 대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자네는 아직 젊고 이상주의자라서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는군. 김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는 우리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에게 책임이 있어. 내 결정은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민준의 분노는 약간 가라앉고 짜증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뀌었다. 지배님께 책임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사회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김민준 씨. 어쩌면 내가 사업을 유지하려는 욕심에 중요한 원칙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고 오늘 밤 자네는 그것들을 어겼어. 무거운 돌덩이가 민준의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음에 올말을 대비했다. 미안하네. 최진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후회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자네를 해고하겠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민준은 숨이 막혔다. 이 일자리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그의 학비를 대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잠시 후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근무 시간은 맞춰도 될까요? 동료들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최진성은 민준의 침착함에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근무를 마치고 짐도 챙기게. 이번 주말까지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문에서 멈춰 최진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최 지배인님, 그가 말했다. 지배인님께서는 사업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부와 명성보다 연민과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을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는 밖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혼란스러웠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심호흡했다. 자신의 직업을 대가로 생명을 구한 일.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고개를 든 채 그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몇 시간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돌아가면서 그는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정숙 여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민주는 몰랐지만 오늘 밤에는 아직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더 일어날 것이었고 그의 단순한 친절 행위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그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손님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동료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한 명이 물었다. 레스토랑의 베테랑 웨이트리스인 최 선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까 그 일 때문에요. 최 지배인님께서 저를 해고하셨어요.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주임이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다가왔다. 이건 옳지 않아.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당해서는 안 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어쩌면. 민주는 재빨리 그를 제지하며 박주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근무를 품위 있게 마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걱정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주는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상황은 동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일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제대로 송별회라도 해주는 게 어때? 주방의 셰프 중 한 명인 지훈이 제안했다. 민주는 감사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몇 번의 악수와 격려의 말을 나눈 후 모두들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민주는 라피네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심호흡했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테이블로 다가갔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을 모실 서버 김민준입니다. 마실 것부터 준비해 드릴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준은 새롭고 활기찬 에너지로 손님들을 계속해서 응대했다. 그는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각 손님에 대한 진정한 연결과 감사를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렸다. 몇몇 손님들은 그의 서비스에 대해 칭찬하며 그의 활기찬 태도와 세심한 배려를 칭찬했다. 다른 이들은 아까의 그의 행동을 언급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특별한 순간은 중년의 한 남성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일어났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주문을 마친 후 말했다. 아까 그 노부인을 도운 분이 당신인가요? 네, 손님. 접니다. 민준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쁘게 대답했다. 남자의 얼굴이 진심 어린 감탄으로 빛났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민주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님. 테이블에서 멀어지면서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직장을 잃은 날 밤에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이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진실성은 어떤 직업보다도 소중했다. 밤이 깊어 레스토랑이 조용해질 무렵 민준이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바쁠 때 최진성 지배인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힘든 대화를 예상하며 민준은 논쟁할 준비를 했지만 최 지배인의 표정은 예상 밖이었다. 후회와 체념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씨, 최 지배인이 나지막이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최 지배인을 따라 레스토랑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봤네. 최 지배인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준은 최 지배인의 바뀐 태도에 놀라 조용히 들었다. 자네가 오늘 밤 한 일은 훌륭했어. 최 지배인이 인정했다.
그리고 자네 말이 맞아. 돈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많은 고객들이 자네를 지지하며 전화를 걸어왔네. 자네의 행동을 칭찬하고 만약 자네가 해고된다면 우리 레스토랑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 민주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랐다. 고객들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최 지배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만약 자네가 머물 의향이 있다면 말이야. 우리는 자네처럼 진실성과 연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최 지배인이 제안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일부는 직업의 안정을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새로운 확고함이 있었다. 최 지배인님, 민준이 잠시 후 대답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원칙이 침해되거나 사람의 지위나 외모로 판단받는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 지배인은 거절을 예상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최 지배인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네의 원칙적인 태도는 자네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줘서 고맙네. 그들은 악수를 했고 그들의 관계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얻은 두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라피네가 성공하고 평등과 연민을 증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민준은 첫날과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근무를 마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새로운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젊은이. 저는 이정숙 여사님의 주치의인 박 원장입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기쁨과 수줍음이 뒤섞인 채 민주는 의사에게 인사했다. 이정숙 여사님께서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박 원장은 계속했다. 그녀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도움에 대해 언급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훌륭했습니다. 더욱 활기차 보이는 이정숙 여사님 자신이 덧붙였다. 김민준 군, 자네의 친절은 내게 진정한 영감을 주었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어. 민주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깊은 영향력을 깨닫고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박 원장이 말을 끊었다. 대부분은 이 문제를 무시했을지도 몰라.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커지는 미디어의 관심으로 인한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다. 두 분의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사님께서 안전하시다는 겁니다. 이정숙 여사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내가 자네를 위해 무언가 보답하고 싶네. 자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싶어. 민주는 놀랐다. 아닙니다, 이정숙 여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주게. 그녀가 민준의 말을 끊으며 주장했다. 나는 이 지역 사회에 인맥이 많고 자네의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민준은 말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사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사님께 의무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부담이 아니야. 자네에게 감사하는 내 방식일세. 그 순간 민주는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여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훌륭하군. 박 원장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기억하게, 희망을 잃지 말게. 인생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네. 민주는 병원을 나오면서 그 말의 깊이를 느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오랜만에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가 길을 건너려 할 때 한 남자가 서서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자네가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영웅 청년이로군. 그가 따뜻하고 풍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이강혁, 정숙의 남편입니다. 민주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단단한 악수와 값비싼 시계가 눈에 띄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저는 김민준입니다. 알고 있네, 젊은이. 강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회복한 이후로 자네의 친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자네의 일에 대해 들었지. 민주는 약간 당황했다.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제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거기서 자네가 틀렸네. 강혁이 끼어들었다. 모든 사람이 낯선 노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지는 않아. 자네가 한 일은 훌륭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만나고 싶었던 걸세. 민주는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해하며 근처 의자에 앉았다.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고요? 무슨 일로요? 강혁과 정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강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민준군,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우리가 자네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네. 나와 내 아내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세.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정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걸세, 민준군. 사실 우리는 매우 부유하다네. 민주는 발밑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요? 왜 회장님의 아내께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는 노숙자인 척 하셔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강혁은 그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긴 이야기지만 자네는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네. 다음 몇 분 동안 강혁과 정숙은 어떤 소설에도 뒤지지 않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혁은 자신이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라고 밝혔다.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는 최근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우리는 마치 고립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네. 정숙이 설명했다. 우리는 사치와 우리의 부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 우리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 사회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네. 거기서 우리의 사회 실험이 시작되었지. 강혁이 덧붙였다. 정숙은 노숙자로 변장해서 고급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연민을 보여줄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네. 민준이 그들의 말을 소화하는 동안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물었다. 하지만 이정숙 여사님, 천식 발작은 진짜였잖아요. 그건 계획의 일부일 수 없었을 텐데요. 정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맞네, 젊은이. 그건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 나는 심한 천식이 있고 그 상황의 스트레스가 실제 발작을 유발했지. 그 순간 자네가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난 걸세. 강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다. 자네가 한 일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네. 자네는 내 아내의 즉각적인 필요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네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직업과 재정적 안정을 희생했지. 민주는 조용히 앉아 그 폭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일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도 있었다. 두 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왜 지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혁과 정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강혁이 대답했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네, 민준군. 그가 설명했다. 자네가 내 아내에게 베푼 친절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자네가 보여준 인격의 수준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세. 우리는 자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일자리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알고 있네. 정숙이 끼어들었다. 자네의 연민, 용기, 그리고 진실성은 명백하게 드러났지. 그것들은 가르칠 수 없는 자질이야. 강혁은 계속했다. 내 부동산 사업 외에도 나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네. 자네가 한 일을 바탕으로 나는 자네가 우리 재단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완벽할 것이라고 믿네. 자네의 경험과 연민은 우리의 목표에 큰 자산이 될 걸세.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환에 감정이 벅차오른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장면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기여를 할 기회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오랜만에 그는 다시 솟아나는 희망과 목적의식을 느꼈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라 말을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상황을 더 잘 보기 위해 서서히 다가가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전 상사인 최진성 지배인은 병원 보안 요원과 언쟁하며 명백히 화가 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최진성이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분과 이야기해야겠다고. 민주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전 상사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이런 장소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최진성을 진정시키려 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허가 없이는 누구도 병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진성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민준이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전 상사의 얼굴에 알아본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자네, 최진성이 민준을 가리켰다. 자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최진성과 마주하기 위해 다가갔다. 주변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최 지배인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김민준. 최진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나에게 한 짓, 나와 내 사업을 망신시킨 것,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점점 고조되는 대치를 지켜보며 주변에 모여들었다. 민준은 설명하려 했다. 최 지배인님, 저는 지배인님을 망신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때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정숙 여사님을 도왔을 뿐입니다. 옳은 일? 최진성이 분노에 발을 구르며 대답했다. 자네는 내 레스토랑의 명성을 망쳤고 직장을 잃었지만 내가 잃은 것이 더 커. 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깊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막았다. 거기까지. 이강혁 회장이 대치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도착하며 외쳤다. 그의 존재는 즉시 그 장소에 평온을 가져왔다. 그는 권위 있는 자세로 최진성에게 다가갔다. 최 지배인, 불만이 있다면 여긴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니오. 최진성은 강혁의 등장에 놀랐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참견이야?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강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진지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쫓아내려 했던 여성의 남편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사업상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도시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 최진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이강혁 회장님. 그가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의 기세가 꺾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소. 강혁이 차갑지만 무례하지 않은 어조로 말을 끊었다. 중요한 것은 김민준 군이 한 일이 평범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 것이오. 그가 아니었다면 내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지지를 표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그에게 더 큰 변화를 만들 기회를 줄 것이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수 없소. 최진성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논쟁을 계속할 힘을 잃은 듯 보였다. 대신 그는 시선을 피하고 명백히 창피해하며 걸어갔다. 민준은 조용히 강혁에게 감사했지만 그의 눈에서 그것이 감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강혁이 그의 아내 정숙에게 돌아가자 민준은 다시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강혁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 위해 카페테리아로 돌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장 이강혁 회장과 이야기하게 해줘. 최진성이 소리쳤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짜증이 역력했다. 그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민준은 망설이며 서서히 다가갔지만 끼어들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최진성이 그를 발견했다. 자네, 최진성이 그를 날카롭게 가리켰다. 자네도 이 일에 관련 있지? 내 레스토랑을 망치려는 음모를 꾸민 거 아니야? 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강혁 회장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즉시 소란을 잠재웠다. 최 지배인, 강혁이 차분한 권위로 말했다. 당신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런 소란을 피울 적절한 시간이나 장소는 아니오. 나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존중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어. 최진성의 분노는 강혁의 차분한 시선 아래 약간 가라앉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소.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기대하겠소. 강혁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최진성을 한적한 대기구역으로 안내했다. 그는 문에서 멈춰서서 민준을 돌아봤다. 김민준 군 함께 가주겠나? 자네의 관점이 우리 대화에 중요할 수 있네. 민준은 놀랐지만 동의하고 그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혁은 문을 닫고 최진성을 마주했다. 자, 최 지배인, 무엇을 알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최진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명백히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설명이 필요하오. 먼저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내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웠어. 그러다 그녀가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갑자기 내 사업이 편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와 신문에서 비난받고 있어. 대체 당신들의 계획이 뭐요? 강혁은 최진성이 말을 마칠 때까지 표정 없이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최진성에게도 앉으라고 권했다. 설명해드리죠. 최 지배인. 강혁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장담하건대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나 계획도 없었소. 어젯밤의 사건은 내 아내와 내가 시작한 사회 실험의 일부였고 불행히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오. 다음 순간 강혁은 민준에게 했던 것처럼 최진성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그들의 목표를 설명하고 레스토랑에서의 소동은 그들의 행동에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고 인정했다. 최진성은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후회와 이해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서히 변했다. 그럼 이건 내 레스토랑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군요. 최진성이 더 부드러워진 어조로 확인했다. 절대 아니오. 강혁이 단언했다. 당신의 레스토랑은 무작위로 선택되었소. 이 도시의 어떤 고급 식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 최진성은 기운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까지 조용히 있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 지배인님, 어젯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최진성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김민준 군, 사과해야겠네. 어젯밤 나는 과잉 반응했어. 우리 이미지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지. 자네의 변함없는 연민과 훌륭한 서비스 말이야. 강혁은 그들의 감정 교환을 조용히 지켜봤다. 최 지배인, 당신은 김민준 군이라는 특별한 팀원을 둔 것 같군요. 아니, 뒀었다고 해야 하나. 최진성은 후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한 것은 제 큰 실수였습니다. 김민준 군, 만약 라피네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면 자네의 일자리는 기다리고 있네. 사실 나는 자네를 지배인으로 승진시키고 싶네. 우리 사업에 진정한 가치를 옹호하는 자네, 같은 리더가 필요해. 민준은 그 제안에 놀랐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혁이 끼어들었다. 사실 최 지배인, 나는 이미 김민준 군에게 내 재단에 합류하라고 제안했소. 하지만 우리가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력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오. 최진성과 민준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차 강혁을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진성이 물었다. 강혁의 표정이 밝아지며 신중한 미소를 보였다. 파트너십을 제안하오. 라피네는 내 재단과 협력하여 노숙자나 노숙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위한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어. 그들은 고급 환경에서 서비스 및 요리 기술을 배우고 우수한 사람들은 정규직을 얻을 수 있지. 최진성은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아이디어에 명백히 관심이 있었다. 그거 정말 좋네요. 민준이 덧붙였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잠재력에 명백히 흥분한 모습이었다. 사건 이후 우리 레스토랑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강혁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오. 그리고 김민준 군, 자네는 레스토랑과 재단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네. 자네의 역할을 둘로 나누어 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 민준은 요리에 대한 그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대한 그의 헌신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분들? 강혁이 최진성과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도전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최진성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다. 이 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라피네가 요리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두 사람은 민준을 바라보며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새로운 기회에 흥분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정말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혁은 그들의 합의에 만족하며 환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신사분들. 그들이 일어서서 합의를 봉인하기 위해 악수할 때 문이 열리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제가 뭐 놓친 거라도 있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강혁이 다가가 정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여보, 우리의 작은 실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실을 맺었소.
그는 정숙에게 그들의 새로운 계획을 재빨리 설명했고 민주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친절 행위가 그렇게 큰 변화를 낳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진 몇 주 동안 김민준과 이정숙 그리고 라피네에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스캔들이 되는 대신 구원과 기회 그리고 한 사람의 주도권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라피네에서의 훈련 프로그램은 열렬한 환영 속에 시작되었다. 민주는 레스토랑과 강역의 재단에서의 책임을 병행했다. 그는 한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도 아래 성공하고 귀중한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감과 존엄성을 다시 쌓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최진성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 명성과 이익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피네는 업계 모범이 되었고 요리의 우수성과 사회적 연민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강역과 정숙은 자선 활동을 계속했다. 이제는 더 명확한 목적의식과 소외된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의 경험으로 더욱 힘을 얻은 그들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강화했다. 민주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터가 아니라 멘토이자 중재자이며 거의 교차하지 않는 세계들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매일 그가 도운 사람들의 미소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선행과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날 밤 라피네에서의 사건들은 지역사회 전체의 영감의 이야기가 되었다. 예상치 못한 장소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연민과 선함이 꽃필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다. 한 웨이터가 집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부인에게 베푼 단순한 친절 행위로 시작된 것이 사회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불을 붙였고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김민준과 이정숙 그리고 라피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추문으로 남기보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가져온 구원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동적인 미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라피네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뜨거운 호응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레스토랑과 이강혁 회장의 재단에서의 역할을 훌륭히 병행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도 아래 성공하고 귀중한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감과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진성 지배인 또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명성과 이익에만 집중하던 모습에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피네는 업계의 모범이 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요리와 사회적 연민이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이강혁 회장과 이정숙 여사는 이제는 더 명확한 목적의식과 소외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선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의 경험으로 더욱 힘을 얻은 그들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터가 아닌 멘토이자 중개자이며 좀처럼 만나기 힘든 세상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가 도운 사람들의 미소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선행과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라피네에서의 사건들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연민과 선함이 꽃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웨이터가 노숙인처럼 보이는 한 노부인에게 베푼 단순한 친절 행위가 사회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불을 붙였고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즐길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